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16번째 시간, 치안입니다. 먼저 간추린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치안은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모두가 번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들은 이 적과 싸우는 군인들이 아니라 이웃과 동료로 구성된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수호자들입니다. 우리는 경찰들에게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과업을 맡겨야 합니다. 이 치안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함입니다. 주로 경찰의 역할이 여기에 담겨 있죠. 따라서 치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 복지입니다. 이 치안의 목적에 대해서 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역 사회의 주민이나 외국 방문객들이 야기하는 위험으로부터 그 지역 사회를 보호하여 개인의 번영과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등 핵심적인 안보에 기여하는 것. 이 치안에 관한 이 공적 참여를 위해 5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모두 기독교적 신념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 첫 번째로 평안을 추구하라입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에게 그 성읍에서 평안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평안은 그저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위협과 강력한 힘으로 강요되는 위장된 질서도 아닙니다. 이 참된 평안은요, 폭넓고 깊이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안녕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샬롬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라입니다. 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요, 이 법과 법적 판단과 법률 집행이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에게는 관대하고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에게는 혹독하게 대하는 그런 경향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이자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서 그러한 정의가 잘 나타나는데요.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이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이 세 번째로 두려움으로 행동하지 말라입니다. 이 잘못된 두려움에 근거한 이 잘못된 행동이 있는데요. 이 테러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이 특정 인종이나 사회 계층으로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무슬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이 빈곤층 등에 대한 이 잘못된 두려움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잘못 겨냥된 두려움이죠. 그런 잘못된 두려움으로 이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이 불신과 적대감과 폭력만 키울 뿐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두려움을 거부하고 거기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 근거 없는 두려움에 기초한 주장을 거부하고요. 또 위협을 과장하고 정의를 보지 못하게 하고 평화를 흔드는 이 잘못된 치안 유지 정책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 네 번째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말하라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 죄로 손상된 이 세상에서 이 잘못된 두려움에 기반하여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엄중한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즉, 거짓된 인종차별, 거짓된 민족적, 종교적 편견, 거짓된 불의의 역사를 그냥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무슬림,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이 빈곤층에 대한 거짓된 선입견에 우리가 충분히 오염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요. 그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그 거짓을 내쫓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5번째,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훌륭한 치안 활동은 단순히 수동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최선의 모습일 때 이 치안 활동은 이웃을 효과적으로 돌보는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이 치안 정책 입안자는요, 인종, 계급, 문화에 상관없이 이웃을 모두 사랑해야 하고요, 그들이 모두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정책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경찰은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의 삶과 복지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찰 공권력의 왜곡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찰의 특징을 군대와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요. 이 경찰은 국가의 안보에 초점을 맞추는 군인과는 달리 국내의 치안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군인은 죽고 죽이는 적을 대하는 직책이지만 경찰은 더불어 함께 사는 주민을 대하는 자리이죠. 또한 경찰은 군인과 마찬가지로 강압적인 권력을 가집니다. 즉, 법을 집행하기 위해 국가의 강압적 권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경찰의 왜곡은 이 경찰권 남용을 의미합니다. 이 경찰이 주민 중 일부 사람들을 그 선입견에 따라 적으로 인식하고, 그러면서 경찰에게 주어진 강압적 권력을 함부로 사용할 때, 즉 두려움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 이제 이웃사랑, 진리, 평화는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이제 올바른 경찰 공권력을 위한 제안 5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찰은 군인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수호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찰은 영토를 재정복하려 하거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 영토를 방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군인들이 할 일이죠. 이 경찰은요, 한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야기할 수도 있는 이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그 지역 사회를 보호합니다. 두 번째로, 경찰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기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회가 이 정신질환이나 이 노숙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 경찰에 의지하고 있을 경우 이 제한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로, 법은 경찰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대항하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경찰이 정부의 자금 마련을 위해 사소한 위반에 벌금을 부과하고, 또 가난한 시민이 벌금을 낼 수 없을 때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공공정책과 경찰청 문화는 이 법을 어기거나 올바른 절차를 위반하는 경찰들을 덮어놓고 보호하지는 않되 경찰관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찰관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징징계를 내리는 등 이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용납받기 어려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에 맞게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그들의 경찰 임무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 경찰관들이 힘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 이 심판하는 책임을 독립된 관청에 맡겨야 합니다. 이 경찰 내부 조직 문화, 가령 내 식구 챙기기 등에 따라 어처구니 없이 불법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간추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은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모두가 번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찰들은 적과 싸우는 군인들이 아니라 이웃과 동료로 구성된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수호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찰들에게 무엇보다 가난한 이들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과업을 맡겨야 합니다.